2035년 7월 18일, 15일간의 짧은 전쟁이 끝났습니다. 북한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절망에 빠져 남침을 감행했지만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화상회의에서 항복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핵발사장치의 반쪽 열세를 넘기겠다. 대신 10억 달러 상당의 구호물자와 현금을 요구한다. 청와대 상황실에서 이창수 대통령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0억 달러는 거액이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지불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대통령이 중얼거렸습니다. 통일부 장관 김윤환이 동의했습니다. 평화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전쟁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8월 1일 파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역사적인 교환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내각 총리 리광수가 대표로 파견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가죽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핵발사장치의 반쪽 열쇠였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길 바랍니다. 리광수가 수행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현금 10억 달러가 특수 장갑차를 통해 파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폐 다발들이 투명한 아크릴 상자에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통일부 장관 김윤환은 상자를 내려다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 돈이 증오를 끝낼 수 있다면.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교환 테이블이 설치된 회담장은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양측 대표단이 마주 앉았고 가운데에는 두 개의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현금이, 다른 하나에는 핵발사장치 반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윤환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반쪽이 온전함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리광수 총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상자에 손을 뻗었습니다. 사진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고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위기의 전주곡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후 2시 교환식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양측 대표가 서명을 마치고 상자를 교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담장 밖에서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화가 온다. 한 시민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수문의 시간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교환식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남북이 핵 위협을 완전히 해소했다는 제목이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주식시장도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0명의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8월 2일 오전 10시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앞 광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의 교환식 성공에 이어 오늘은 공식 서명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통일부 장관 김윤환과 북한 내각 총리 리광수가 평화협정서에 최종 서명을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두 대표가 서명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윤환 장관이 펜을 들고 협정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평화는 이제 현실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리광수 총리도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서명을 남겼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광장 북쪽 건물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격수의 정확한 사격이었습니다. 김윤환 장관의 이마에 총알이 명중했고 그는 즉시 쓰러졌습니다. 장관님,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피가 서명 테이블을 적셨고 평화협정서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동시에 동쪽에서도 총성이 터졌습니다. 리광수 총리의 가슴에 총탄이 박혔습니다. 으악! 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북한 경호원들이 그를 감쌌지만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소리와 총성이 뒤섞였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10명의 무장괴한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전술로 움직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특수부대 출신으로 보였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현금 상자와 핵발사장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목표물 확보, 코드명, 카이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경호원들과 군인들이 총격전을 벌였지만 적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막탄이 터지며 시야를 가렸고 그 틈을 타서 현금과 핵장치를 탈취했습니다. 저들을 막아라, 특전사 중대장이 외쳤지만 적들은 이미 대피용 차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흑색 SUV 3대가 광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과 군이 추격했지만 적들의 운전 실력은 전문적이었습니다. 도로를 막고 있던 검문소를 돌파하며 서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헬기 추격도 시작되었지만 도심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처참한 광경만 남았습니다. 두 장관의 시신이 피에 젖은 채 누워 있었고 10억 달러와 핵 발사장치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평화의 상징이었던 서명 테이블은 총알 구멍으로 가득했습니다. 생존자 한 명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게 불씨가 되었습니다. 15분 후 청와대 상황실에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두 장관 모두 사망, 교환 물품 전량 탈취되었습니다.
이창수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화는 48시간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었고 그 끝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향한 10명의 그림자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국정원 테러 대응 센터에서는 긴급 분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과 탄도학 분석을 통해 범인들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분석관 최영진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보고했습니다. 총 10명, 중국 인민해방군 특수부대와 일본 자위대 특수작전군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완전 혼성 집단입니다. 국정원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영진이 추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단순 금전적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북 평화 프로세스 자체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리더는 코드명 카이로 불리며 과거 중국 특수부대에서 활동했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인물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서는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창수 대통령이 화상회의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화면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났습니다. 두 지도자 모두 격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도전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했습니다. 리광수 동지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공조가 필요합니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 지도자는 전례 없는 합동 작전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오래된 격언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손에 넣은 평화는 우리가 지킵니다. 알파팀을 창설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즉시 호응했습니다. 우리도 최정예 요원을 파견하겠습니다. 이번만은 함께 싸워야 합니다.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이 공동 특수작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즉시 인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합참의장이 특전사령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최고의 요원을 선발하십시오. 이번 작전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특전사령관이 한 명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남기준 대위가 적임자입니다. 15년간 특수작전 경험, 완벽한 임무 수행률을 자랑합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인선을 지시했습니다. 림철영 소자를 보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최고 특수전 요원입니다. 평양 특수작전사령부에서 림철영이 소집되었습니다. 냉철하고 강인한 그는 이미 남한과의 합동, 작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알파팀 창설 명령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육군본부 상황실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육참총장, 특전사령관, 청와대 안보수석이 상황실에 모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시내 지도와 추적 경로가 표시되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적들이 잠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아직 불명이지만 대규모 테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안보수석이 즉시 지시했습니다. 알파팀 즉시 편성, 24시간 내 작전 개시하십시오. 시계는 오후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8시간 전 평화를 약속했던 남북이 이제는 공동의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10억 달러와 핵 발사장치 반쪽을 되찾아야 했고 무엇보다 깨진 평화를 복구해야 했습니다. 남기준과 림철영,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8월 3일 오전 7시 용산 육군본부 지하 3층 특수작전센터에서 남기준 대위가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34세의 그는 키 180cm의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실전형 지휘관이었습니다. 15년간 특전사에서 복무하며 대테러 작전 47건을 성공시킨 에이스였습니다. 북한군과 합동작전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전사령관 장민호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이다. 적도 전례 없는 집단이고. 남기준 대위, 내가 알파팀 리더를 맡아라. 남기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북한군과의 협력은 상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령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같은 시각 평양에서는 림철영 소자가 김정은 위원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35세의 림철영은 키 175cm의 근육질 체격에 침착한 성격을 가진 베테랑이었습니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에서 13년간 복무하며 각종 침투 작전을 수행한 최고의 요원이었습니다. 남조선군과 함께 싸우라는 말씀입니까? 그도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임철영 동지, 이번만은 다르다.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리광수 동지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임철영이 경례를 했습니다.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후 2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남기준과 림철영이 회담장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계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남기준 대위입니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림철영 소자입니다. 딱딱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육군본부 상황실에서는 실시간으로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육참총장 김태현 대장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초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 경계하고 있어요. 특전사령관이 동의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70년간 적이었던 사이니까요. 청와대 안보수석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작전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 분석관이 적의 정보를 설명했지만 남기준과 림철영은 서로의 반응을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정보 공유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남기준이 지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림철영이 맞받았습니다. 불신의 벽이 높았습니다. 상황실에서 특전사령관이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알파팀, 타임라인을 엄수하십시오. 민간 피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육참 총장도 간결하게 덧붙였습니다. 정보는 전부 공유하라. 이번만은 완전히 투명하게 가야 한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작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갈등이 노출되었습니다. 남기준은 정면 돌파를 주장했고 림철영은 은밀 침투를 고집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신속한 제압이 필요해요. 섣부른 행동은 인지를 위험하게 합니다. 두 사람의 작전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야 겨우 기본적인 작전 계획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세부 전술은 여전히 이견이 많았습니다. 국정원에서 긴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적들이 잠실 제1롯데타워를 향하고 있습니다. 육참 총장이 즉시 지시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즉시 서울로 이동하라. 남기준과 림철영이 같은 헬기에 탑승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30분 동안 두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지만 기내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둘이 협력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적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8월 3일 오후 8시 30분 잠실 제1롯데타워 1층 로비에 검은 차량 3대가 도착했습니다. 카이를 비롯한 10명의 테러범들이 무장한 채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라. 카이의 명령이 떨어지자 건물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비상계단도 폐쇄되었습니다. 건물 내부에 있던 시민들과 직장인들이 갇혔습니다. 총 347명의 인질이 발생했습니다. 카이는 확성기를 잡고 외쳤습니다. 문서를 태워라. 그들이 말한 평화는 속임수였다. 그의 목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9시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타워에서 500m 떨어진 상업 빌딩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지하에 설치된 폭탄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으악! 건물에서 대피하던 시민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15분 후 두 번째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오피스 빌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 번째 폭발까지 3개의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사상자는 83명에 달했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잠실 일대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사이렌이 밤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카이는 이 모든 상황을 타워 옥상에서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육군본부 상황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청와대 안보수석이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인질수는 몇 명입니까? 해체팀 투입을 준비하십시오. 육참 총장 김태현 대장이 즉시 답했습니다. 임명 우선입니다. 정밀 침투를 허가합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타워의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카이가 방송국에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타워 옥상에서 남북 평화협정서를 불태우는 장면이었습니다. 문서가 타오르며 재가 되어 바람에 날렸습니다. 평화는 거짓말이었다. 우리가 진실을 보여주겠다. 전국의 TV 화면에 그의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SNS에는 폭발 현장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이 공격당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인가?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졌습니다. 특전사령관 장민호 중장이 상황실에서 보고했습니다. 적들이 핵발사 장치와 현금을 타워 최상층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폭파 위협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알파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후 10시 카이가 다시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1시간마다 10명씩 인질을 처형하겠다. 남북의 지도자들이 직접 나와 사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파시킬 것이다. 협박이 더욱 구체적이고 잔혹해졌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남기준과 림철영이 타워를 바라봤습니다. 107층 건물 곳곳에서 총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옥상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카이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 자가 리더군. 남기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놈을 제거해야 한다. 림철영이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의 첫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8월 3일 오후 11시 잠실 롯데타워 주변 500m 지점에 알파팀 전진기지가 설치되었습니다. 남기준과 림철영이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침투 경로를 검토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남기준이 제안했습니다. 아니다. 너무 뻔해.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자. 림철영이 반박했습니다. 육군본부 상황실에서는 실시간 드론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타워 내부 구조와 테러범들의 배치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특전사령관 장민호 중장이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드론 정찰 결과 107층에 핵장치가 있다. 105층에는 인질들이 집중되어 있고 육참 총장이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없다. 1시간 후면 첫 번째 처형이 시작된다. 남기준과 림철영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인질들이 위험해진다. 남기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야말로 성급하기만 하고 계획성이 없어. 림철영도 맞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작전 준비를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청와대 안보수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파팀 상황이 어떻습니까? 언론에서는 정부 무능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참 총장이 즉시 응답했습니다. 민간 피해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되 목표는 물건과 인질 구출입니다. 압박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오후 11시 30분 카이의 새로운 협박 방송이 나왔습니다. 30분 후 첫 번째 처형을 시작한다. 10명을 선별했다. 타워 옥상의 대형 스크린에는 무릎 꿇은 인질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때 남기준이 림철영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없다. 이제 선택해야 해. 림철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이상 싸울 시간은 없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하로 들어가면 난 외벽으로 간다. 동시에 움직이자. 육군본부 상황실에서는 이 장면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육참 총장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호흡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특전사령관도 동의했습니다. 남기준 말대로 시간이 관건입니다. 상황실의 모든 모니터에 작전 타임라인이 표시되었습니다. 남기준이 림철영에게 말했습니다. 림, 내 뒤를 맡겨도 될까? 림철영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내 뒤를 맡긴다. 악수는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자정이 되기 5분 전 알파팀이 최종 장비 점검을 마쳤습니다. 야시경, 로프,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 그리고 폭발물 해체 키트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상황실에서 육참 총장의 마지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작전 개시한다. 성공을 빈다. 타워를 바라보며 남기준과 림철영이 각자의 침투 경로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남기준, 외벽 로프를 준비하는 림철영. 347명의 인질과 10억 달러, 그리고 핵발사장치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이 시간 내에 카이를 제압할 수 있을까요? 자정 정각, 남기준이 지하 주차장 환풍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야시경을 통해 1층 로비를 확인하니 테러범 2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K 소총으로 정확한 사격을 가했습니다. 퍽, 퍽. 2명이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1층 클리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같은 시각 임철영은 50층 외벽에서 로프를 타고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조심스럽게 절단하고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복도에서 순찰하던 테러범 1명과 마주쳤습니다. 순간적인 격투 끝에 목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50층 확보했다. 그도 무전으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육군본부 상황실에서는 두 요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령관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7명이 남아있어요. 육참 총장이 모니터를 주시하며 답했습니다. 인질들의 위치는 파악했나? 105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기준이 엘리베이터 수직 통로를 따라 상승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위에서 테러범들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침입자다. 자동소총 3대가 쏟아졌습니다. 남기준은 벽에 몸을 붙이며 응사했습니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임철영은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다가 테러범 2명과 조우했습니다. 좁은 계단에서 벌어지는 근거리 전투였습니다. 한 명은 권총으로 제압했지만 다른 한 명이 수류탄을 꺼냈습니다. 위험해. 림철영이 몸을 던져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계단이 무너졌습니다. 오전 12시 30분 카이가 인질 처형을 시작했습니다. 107층 옥상에서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30대 회사원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카이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방송을 타고 전국에 퍼졌습니다. 국민들이 경악했습니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남기준이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그는 90층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림철영도 85층에서 응답했습니다. 알았다. 만나서 합류하자. 두 사람이 처음으로 완전히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위치를 공유하며 동시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100층에서 남기준과 림철영이 합류했습니다. 앞에는 카이의 측근 3명이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왼쪽, 나는 오른쪽. 알겠다. 두 사람이 동시에 돌입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3명의 테러범이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마침내 107층 옥상에 도달했습니다. 카이가 핵발사장치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군. 이미 10명이 죽었다. 그의 손에는 기폭장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날려버릴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끝내자. 남기준이 외쳤습니다. 너희의 불씨, 오늘 끈다. 림철영도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카이와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폭파 타이머는 00037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서울의 운명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과연 남기준과 림철영이 카이를 제압하고 폭탄을 해체할 수 있을까요? 상황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2시 45분, 옥상에서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카이는 전문 격투가답게 남기준과 림철영을 상대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완벽한 팀워크 앞에서 점점 밀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남기준이 카이의 팔을 제압하는 동안 림철영이 기폭장치를 빼앗았습니다. 타이머는 000123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림철영이 폭탄 해체에 집중했습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지? 그가 망설이는 순간 남기준이 카이를 완전히 제압하고 달려왔습니다. 파란 선을 끊어 15년간의 폭발물 처리 경험이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000007에서 타이머가 멈췄습니다. 육군본부 상황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특전사령관이 외쳤습니다. 육참총장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다. 모두 무사 귀환하라. 청와대 안보수석도 무전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들입니다. 오전 1시 인질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05층에 갇혀있던 347명 중 9명이 이미 희생되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안전했습니다. 소방대원들과 의료진이 건물로 들어와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남기준과 림철영도 경미한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핵발사장치 반쪽과 10억 달러도 무사히 회수되었습니다. 카이를 포함한 테러범 10명은 모두 사망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48시간 동안 서울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악몽이 끝났습니다. 물건 회수 완료. 작전 종료를 보고합니다. 육참총장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했습니다. 8월 5일 오후 2시 파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교환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창수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파괴된 평화협정서 대신 새로운 문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시작입니다.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함께 걸어가겠다. 김정은 위원장도 굳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두 지도자가 악수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3일 전의 참극을 딛고 일어선 평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교환 테이블 뒤편에서 남기준과 림철영이 경호를 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통했습니다. 적으로 만났다가 전우가 된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 남기준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육군본부 상황실에서는 모든 모니터가 정적을 되찾았습니다. 3일간의 긴장이 마침내 해소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자리를 떠났고 육참총장이 마지막으로 남아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작전 종료 보고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알파팀의 활약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남북연합작전의 성공이라는 제목이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국민들은 두 영웅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기준과 림철영은 이미 각자의 부대로 돌아가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거래가 아니라 신뢰에서 온다는 것을 그들이 몸소 증명해낸 순간이었습니다.